안녕하세요. 농업 그 이상의 경제 파민사이트 김재민 편집장입니다. 여러분은 유통산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유통하면 유통단계 축소, 박리담회, 높은 마진, 폭리, 직거래 이런 이야기를 떠올리실 텐데요.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유통업체가 있지만 실제로 유통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돈은 어떻게 버는지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마트, 쿠팡, 롯데마트 같은 대형 리테일 업체들의 돈 버는 방법. 이제 방송 시작합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얼마 전까지 쿠팡이 마켓컬리가 엄청난 적자를 봐가면서도 천문학적 투자를 하고 있다는 기사 접해보셨을 겁니다. 적자라면 돈 나가는 걸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유는 유통업체들이 돈 버는 방법은 이 덩치가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공장이나 산지와 직거래로 유통마진을 낮춰 박리담회로 돈을 번다는 이야기 들어보실 겁니다. 유통업체가 마진을 높여 폭리를 취한다는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실제 유통업체가 돈 버는 방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유통마진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못합니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라면 말이죠. 특히 마진을 아무 생각 없이 높였다가는 고객들은 모두 떠나가 버리죠. 진짜 실력 있는 유통업체는 경영 합리화로 비용에 최대한 줄이고 회사 몫의 마진도 최소화해 물건값을 낮춰 고객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진짜 수익 모델은 가격표 뒤에 숨겨진 현금 흐름에 있습니다. 유통업체는 물건을 먼저 받고 돈은 나중에 줘요. 보통 30일에서 60일 뒤에 정산을 하죠. 일종의 외상 인셈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어떨까요? 사는 순간 바로 결제하잖아요. 신선식품은 하루 안에 판매가 되고 대부분의 상품이 있고 보통 며칠 안에 대부분 팔려나갑니다. 돈은 이미 유통업체 통장에 꽂혀 있는 거예요. 매출 중 유통업체의 마진은 보통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시설관리비 등으로 나가고 공급업체에 줘야 할 돈이 한 달 넘게 통장에 머물게 됩니다. 20에서 30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쿠팡이나 이마트 같은 회사는 공급사에 정산해야 할 돈이 항상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1조 가까이 파킹되어 있는 거예요. 이자 한 푼 안 내는 무이자 자본인 거죠. 유통업체들은 이 돈으로 물류센터도 짓고 땅도 사요. 남의 돈으로 내 사업을 키우는 겁니다. 각종 페이나 선불 충전금, 상품권. 유통업체들이 왜 이렇게 집착할까요? 각종 페이가 이제 너무나 많이 나와서 혼란스러울 지경이에요. 하지만 페이는 유통업체 입장에선 매우 매력적이에요. 물건을 팔기도 전에 현금을 미리 당겨오는 거잖아요. 상품권을 사놓고 안 쓰거나 잃어버리는 돈 있죠. 페이 충전하고 소액이 남았을 때 쓰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 다 유통업체의 공돈이 됩니다. 이걸 낙전 수입이라고 해요. 사실상 유통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은행놀이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유통업체의 정산시차를 활용한 이 현금 마법이 끔찍한 재앙으로 끝난 사례가 최근에 있었죠. 바로 사상 초유의 TMF 사태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망했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로 그 정산의 시차 때문입니다. 2달, 3달 뒤에 공급사에게 줘야 할 그 막대한 돈을 쥐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결국 터져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나요? 무려 1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미정상금을 남기고 부도 처리됐습니다. 내 물건 다 주고 돈 떼인 수많은 중소파트너사들은 하루아침에 연쇄도산하는 등 큰 피해를 입혔죠. 가끔 산지유통센터를 차려놓고 대형마트나 쿠팡, 마켓컬리 같은 유통업체와 직접 거래를 하는 농가나 유통업계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마트에 입점에 성공했다고 자랑하시는 분도 있고 저 플랫폼에 협력사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쿠팡이나 마트에 납품하면 2달을 기다려야 해요. 화려한 플랫폼 뒤에 정산지연이라는 말 못할 고통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어떤 육류가공 유통업체는 쿠팡과 마켓컬리에서 거래를 하자고 여러 번 찾아왔지만 60일이나 걸리는 정산주기 때문에 거래할 마음이 없다는 분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유명 플랫폼 기업과 거래하려면 공급자는 최소 60일 이상 늦게 정산받아도 버틸 체력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납품업체한테 돈 빨리 받고 싶으면 수수료 내라고 하고요. 급전이 필요한 중소공급사에는 중금리로 대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내고 찾아가는 돈도 중금리로 빌리는 돈도 결국 누구 돈이냐? 공급업체에 지불해야 할 정산자금이라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투자도 모자라서 이자 수입까지 올리고 있으니 대동강물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기술이죠. 반면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을 볼까요? 요즘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죠. 가락시장이 농산물 유통비용을 과도하게 발생시킨다는 공격도 받고 높은 수수료로 폭리를 취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매시장은 다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쏟아져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농축산물을 남김없이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화려한 유통 플랫폼 기업처럼 남의 돈으로 양아치 짓은 하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문제라는 분들도 있지만 농산물 도매 시장 내 도매법인은 경매가 끝나면 곧바로 농가 통장에 대금을 송금해줍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쿠팡이나 이마트 유통 플랫폼 기업들이 1년에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납품업체에게는 30일에서 60일까지 정산을 늦게 해주며 앞으로는 까지는 것 같지만 뒤로 돈을 챙기는 것과 달리 농산물 도매 시장 내 도매법인들은 납품한 농가에게는 1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해주고 물건을 구매해가는 도매상들에게는 10일에서 15일까지 외상을 주고 있습니다. 출하자에게도 구매자에게도 유리한 방식이죠. 유통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이렇게 다릅니다. 유통업체가 돈 버는 방법 이제 잘 아셨나요? 비용의 절감도, 마진의 조절도, 유통단계의 축소도 아닌 거대한 자금 흐름의 시차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돈벌이 수단이 됩니다. 유통은 이제 단순한 물류가 아니라 자본의 흐름입니다. 유통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가격표 뒤에 숨겨진 정산 주기를 읽어야 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유통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농업 그 이상의 경제 파민사이트의 김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파민사이트가 우리 농업계 공론의 장으로 성장해 나가는데